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처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 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지역의 여러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 등을 바탕으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강대 대학원 행정실 등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앞서 국회 가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직후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적 사용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제없다고만 주장했을 뿐 관련 증빙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카드 자료라도 제출해 소명하라는 제안에 당시 후보자였던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넉 달 만에 대전 MBC와 재직 당시 다녔던 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압수수색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대전 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색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현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하여튼 다들 놀랐어요. 이진숙 위원장 지금 정권 바뀌었으면은 뭐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네, 전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로. 버텨요. 첫 번째는 방송 장악 미션을 수행하러 내려온 사람인데 예. 저는 그 무엇 때문인지 본인은 찐찐찐윤 찐찐찐윤. 예처럼 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미션을 어떻게든 수행하고 방송 정상화를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 두 번째는 극우 여전사로 자기를 매김해서 정치권에 진출하고 싶어서 버틸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내가 이렇게 맨 앞에 서서 싸웠다.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가져가기 위한 근데 버티기? 거꾸로 우리 쪽도 보면 어허. 최고위원 되시는 분들 보면 예. 싸워서 되신 분들 넘어와서 또 계속 윤석열 비난하다가 넘어와서 되시고 이러잖아요. 예. 그건 긍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저는 그 네. 귀태 부부라고 귀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귀태 대통령.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 이거는 국힘도 사석에서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죠. 예.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3년 동안.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니까 긍정인데 네. 이거 부정적 의미로 예, 그 이진숙은 버틸 것 같습니다. 이진숙은 버틴다. 그래요. 그러면 이진숙이 계속 버티면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일단 지금 내년 8월까지인가요, 임기가? 예.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네. 지금 김태규가 그만뒀어요. 부위원장. 예, 2인 체제 중에 한 그래서 명이었던. 저들이 끝까지 얘기했는데 2명이서도 회의할 수 있다. 네. 방통위는 회의체인데 그런데 1명 남았기 때문에 회의가 불가능해서 결정을 못 해요. 네. 그리고 혼자 결정한 거 그거는 재판 가면 다 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건 이진숙이 있으면서 또 공영방송 장악하고 박장범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네. 안 좋은 보도 내보내고 이럴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을 할 것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게 60일이거든요. 네. 활동 기간이.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순리대로 처리할 거고 예, 그다음에 조직 개편이 되면 현재 체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빵진숙 기억하시죠? 예. 빵진숙. 그 빵진숙을 횡령 혐의로 예. 예,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해 놨습니다. 유성 경찰서에 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빵진숙 씨가 카드 사용한 사용처를 어제 압색했다고 그렇더라고요. 하니 예. 이제 이진숙도 조사 받아야죠. 아. 그리고 또 한 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만뒀는데. 예. 청부 민원 의혹. 근데 그게 사실임이 밝혀졌잖아요. 네. 방심위 간부의 증언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잖아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고발된 지 오래됐는데 수사 안 받았는데 이제 수사 받고 책임질 시간이지 그만뒀다고 면책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사실은 과거 이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썼던 이 카드 법카 예, 예. 이게 정말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쓰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나요? 그것도 웃기고요. 예. 이런 거예요. 예. 새벽에 그게 4시인가 새벽 4시 4시 반인가 예, 그 그때 정도. 빵을 사요. 그런데 업무 수행했대요. 그걸 누가 믿냐고. 밤샘 업무 새벽 4시에. 그리고 커피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돈쯤은 자기 개인 카드 쓰지. 왜 그걸 버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카드 가지신 뭐 이제 회사원도 있고 임원도 있으실 텐데 업무 시간이 쓰거든요. 하다 못해 그건 최소한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10,000원 이하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다 있으니까 예, 또. 10,000원 이하 쓰는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사적 유형이 명백한데 집 근처 변경 그 안에서 써놓고도 아니라고 우기고 네. 그리고 우기면 또 검경이 봐주고 진짜 지난정- 윤석열은요. 네. 윤석열의 검경은 대폭 수술이 필요해요. 음. 예,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런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또 경찰과 검찰이 또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단 윤석열 정권 때. 경찰은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이진숙 위원장. 근데 이렇게 수사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또. 아니 버티면 더 네. 사실이 드러나는 거. 이제 사실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이게 은폐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 네. 이진숙 은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사실과 진실을 맞이할 시간이다. 네. 버티고 안 버티고 본인 비즈니스고요. 저희는 사실을 드러내겠다. 사실 드러내겠다. 수사 더 촉구하겠다. 예, 원칙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예, 간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가고 있다. 네.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뭐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에 대한- 방송 3법 그러니까 그게 또 처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처리할 겁니다. 그래요? 그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22대가 받아서 본회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을 네. 과방위가 정말 심도 있게 시민사회와 계속 토론하면서 다 점검해 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는 통과시킬 겁니다. 그게 뭐 지금 뭐 이번 주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단 저희는 이번 달 안에 본회의랑 연동되어 있어요. 본회의가 열려야 그에 따라 법사위가 열리고 상임위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일단 6월 12일 본회의를 열라고 했는데 못 열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 본회의에서 또 처리합니다. 처리한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바뀌기 때문에 아. 예, 그 원내대표 두 분 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모두가 네.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방송 3법 통과 음.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끝나면 방통위 조직 개편까지 네. 다 동의하시는데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이거는 간에 방송 통과 3법, 수순이다. 방송 중립화 법안은 네. 통과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3대 특검법도 다 통과가 됐고
3대 특검법 더 강화돼서 강화돼서 통과됐고요. 통과됐고. 그리고 방송 3법도 21대 국회가 했던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중에 타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수렴해서 오히려 더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통과시킵니다. 뭐 이런 또 순기능도 있네요. 더 그럼요. 꼼꼼하게 네. 통과가 된다. 네. 이거 다 국민이 하신 거예요. 음, 국민께서 민주당을 171석 주셔서 네. 저희가 저도 당선되고 정청래 의원도 당선돼서 과방위원장,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잘 이해하고 네.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이런 탄핵 정국까지 쭉 민주당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국민이 하신 거고 다 국민이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켜 준 것도 국민이 네. 하신 일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 중립화하고 독립시켜라 이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셨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또 이게 오마이북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쓴 네. 책으로 나온 네. 게 또 그 제목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이 하시는데 정치는 그 흐름과 뜻을 잘 받들어서 제도화 시키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존재예요. 언론 개혁해라.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뭘 말씀하세요? 전 꼭 물어봐요. 네. 그 언론 개혁하라. 이거 뭐 명제인데 아하.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잖아요. 예. 검찰 개혁 방향이 나왔잖아요. 검찰 그렇죠.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 강화하고 중수청 만들어야 되고 음.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해야 되고. 그럼 경찰은 준비돼 있냐? 이 질문 해야죠. 그러네요. 경찰이 앞장서서 윤석열한테 협조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 협조. 이게 고민거리죠. 네. 언론 개혁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언론 개혁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뭘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어떤 분은 뭐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언론 개혁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송 독립. 네. 예, 그거 플러스 뉴미디어,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예, 이런 거 제가 고민할 수 있고요. 네. 종편도 특혜를 해소해야죠. 예, 그런 거 제 영역입니다. 그건 예. 다 합니다. 근데 그 언론 개혁의 또 한 축, 신문에 대한 개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 언론중재법 개정하는 거는 문채위 몫이다. 전재수 위원장 몫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깊이 고민을 고민을 하고 하고 있죠. 있는 예. 거고 예. 우리 오식님께서 가짜 뉴스 페널티 주고 뭐 아웃 시키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도 주고 그래서 계세요. 그 가짜 뉴스, 네. 예, 그게 문체위 몫이라고요. 신문에 주로 나는 거. 네. 그다음에 유튜브나 방송은 이제 저희 몫이죠. 과방위. 근데 그거는 방심위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뭐 해내죠. 그래요. 그 방심위도 뭐 유일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방통위 뭐 조직도 그렇지만은 네. 이진숙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뜻대로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르지 결국 국민이 않죠. 합니다. 예. 방심위 방통위는 정상화될 거예요. 정상화될 거다. 예, 정상화될 거예요. 정상화될 거다. 예, 그런데 예. 이 모든 게 국민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저는 모함의 영역은 안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든든하다. 최민희 위원장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오식님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를 들어서 빵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법화 문제를 아무리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해도 이거 수사가 안 됐거든요. 수사가. 음성적으로 수사는 한 것 같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예, 검찰이 지휘를 제대로 안 한 것 네, 같습니다. 7월 30일 날 저희가 이진숙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을 유성경찰서에 했는데 11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보고는 중간중간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왜 이렇게 더디게 되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검찰의 지휘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이니까요. 네, 그게 답변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두 그렇게 말은 안 번째는 하지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서 상당량이거든요. 2015년부터 17년 동안 진행됐던 빵진숙의 법카는 분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넓어요. 뭐 골프장, 호텔, 그다음에 빵가게, 룸사롱 와인. 포함해서 와인, 노래방.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대빵 건데, 여지도가 있던데. 그다음에 그거 뉴스타파에서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빵 3억 원대로 쭉 예. 연결하면 그건 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새벽 4시에 예. 예, 그 커피숍에서 한 잔 뽑는 것도 업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휴가 가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버카를 쓴다든가. 공항에서. 예. 그다음에 서강대학교를 2번 다니거든, 대학원을요. 예. 그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예.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리고 특히 빵이 많이 알려졌는데. 빵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어치를 한 번에 50만 원치 저희가 한번 사봤는데 네. 그 시간대예요. 빵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죠. 예, 그래서 네. 그건 빵을 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빵을 산게 경찰에서 아니라.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빵을 샀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수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빵을 50만 원어치 그 한 가게에 가가지고 저녁 6시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2가게거든요. 네.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2시, 그다음에 파리박 뚜레쥬르에서 5시 이렇게 네, 서로 되거든요. 떨어진 굉장히 예. 그것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빵을 가지고. 사러 갑니다. 근데 요게 더 좀 그런 건 요게 그만두면서 버카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반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언론에서 대부분 밝혔는데도 이 정도까지. 그리고 더한 거는 네. 그 다른 지역 MBC 사장들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MBC 사장들은 쓴 내용들을 다 카드에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한대요. 근데 유독히 이진숙만 그 부분을 치외 법권으로 돼서 그때 당시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여서 그리고 직원들 빵 줬다고 했는데 빵을 청소하시는 받아먹은 분들하고 네. 예, 회사 경비 서는 분인데 제가 물었죠. 청소하는 분은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인데 언제 6시까지 기다려서 빵을 받냐. 그는 갑질이다. 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한 명이 네. 이진숙에게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청문회에서 이진숙이 빵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이 받았다. 아, 그래서 그럼 그 메시지를 공개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여당 의원에게 줬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끝까지 개인정보라면서 공개 안 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빵 터졌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빵이 지금 유치하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고 반복되고 그리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거 법카 횡령 아닌가? 예. 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짙어서 이제 본인은 거짓말을 일평생 하지 않고 살았다. 저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거짓말이라고 표현 썼다고. 그래서 저 액수가 네. 저희가 하한이 1억 4천 얼마고 상한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규모가요. 규모가 법카 쓴 거야. 우리가 법카 횡령이라고 의심하는 액수가. 게,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2억 한 7, 8천 네, 그리고 이더라고요. 그때가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시기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 굉장히 자주 와 있었어요. 청와대 근처.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진숙의 거취와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횡령으로 고발돼 있죠. 예,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는 기소되자 바로 네, TV조선을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하면서 기소된 것으로 왜 해임하지 않냐. 당시에 안영환, 김효재 상임위원이 국회에서도 발언하고 공개적으로도 발언하고 망신 주고 결국은 쫓아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단 이진숙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방통위 1인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실상. 저들의 얘기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2인 구조하에서의 중요 의결이 불법이냐 아니냐 요걸 따졌던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리고 다 저들의 불법으로 법원이 판단했는데. 법원은 근데 이 이진숙 등이 얘기했던 건 2인 구조는 회의다였어요. 네. 그래서 회의는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명 남았으니까 회의가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더 이상의 이진숙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좀 괴랄할 행동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거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2일 날 저희가 본회의가 있기로 했었잖아요. 요때 개혁법안 몇 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본회의가 원내대표 차기의 새 원내대표가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본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방위도 일정을 조정한 거거든요. 이진숙 방통위 체제가 본인이 스스로 물러 사퇴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죠. 저는 성격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버틸 거다. 하나는 끝까지 미션을 수행하려고 할 거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팩트체크 관련 기관에 내세 과징금 때렸잖아요. 네,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기의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 경력을 여전사 보수 여전사의 경력을 쌓고 탄압받는 그런 다음에 정치 그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거 근데 아니에요? 법화 때문에 법과 때문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의도는 네. 정치하려고 보수 극우 그러시는 것 여전사로서 각인시키고 싶어서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까 간사가 얘기한 그 형사상의 책임 빵. 예, 그 문제 때문에 못 버티지 않을까. 빵, 와인, 뭐 이제 와인. 고구마 와인을 너무 많이 사서 너무 많이 사무실에 냉장고에 사무실에 너무 많이 넣어놨다가 쟁여놨잖아요. 예. 마지막에 뭐 없어졌다.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이런 요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